사상범이란 이유로 입원을 거절한 자, 춘석이라는 것을 알고 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 집으로 돌아온 거죠. 자, 리을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 자, 해군 소련이 주둔했어요. 입성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거를 막 국교 상용의 가를 찢고요. 그 다음에 잘 쓰지 않았던 잘 쓰던 일본말이 아니라 잘 안 쓰던 우리나라 말을 이제 꼬박꼬박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친일행위라는 걸 감추고 싶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학교에 보낸 이유. 왜냐면 모범적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는 한숨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통장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세상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자, 돈을 다 찾았어요.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자,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어요. 자,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자, 그건 뭐야? 돈이죠. 돈만 있으면 시내 사람 절반 이상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꼽고가 들어있는 안방의 옷장을 생각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내가 살아남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 자신의 처세술, 너는 처세가 뛰어나. 그래서 내 처세술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름이 가까워졌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세상 형편을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땅꾸라는 건 탱크예요. 탱크 부대가 들어왔어요. 자, 소군적, 소련이 이제 우리나라, 북한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죠.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나는데 집안에 처박혀서 뭘 하고 있어요? 아내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 그지? 계집애는 저렇게 우둔하고 대담한 것일까?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네요.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내셨습니다. 불도 옆에 안 켜고 두려우니까 안 킨 거죠. 자,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어요. 자, 여기서의 마누라는 해숙이에요. 자, 간호원이었는데 재혼했어요. 이인국 박사는 백촉 전등이 너무 화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불은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한데. 자, 어서 나가봅시다. 마누라가 이끄는 대로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해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어요. 헤드라이트에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어요. 박수와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 자, 하천의 양쪽 기슭을 끼고 탱크는 물밀듯 서서히 흘러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빈 중대가리의 병정 간간이 우라 만세라고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방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도 박수도 환청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얘는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을 주시하지는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자, 지금 소련을 기쁘게 맞이하는, 소련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어떤 혼란을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친일 행위를 들어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체킹해 두시면 되겠네요. 지금 얘는 계속 두려운 거죠. 자기가 잡혀갈까봐. 자,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든 되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내면서 유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요 뒤에 계속되는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의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시민의 생명재산 절대 보장한다. 각자 안심하고 자기 지정을 소화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체 무기 소지는 그만이 칼이에요. 일본도 즉시 반납하라는 등이 요지가 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단에서 장롱 속에 넣었던 엽총이 생각이 났습니다. 적어도 바쳐야 하는 것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쉬우네요. 자, 손때 묻은 애완물같이 느껴져서 누구 한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품이었대요. 그지? 이용원은 다니엘을 돌렸어요. 대체 서울은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요가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는 건국준비위원회의 누군가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대. 자, 답답한 심리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자기도 태어나 있지만 뻔질나게 드러던 면본 친구들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걔네들도 다 숨은 거죠. 그러니까 더 불안초조하겠죠. 그죠? 그 자신이 뛰어다니면서 물어볼 경황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숨어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돈 다 뽑았죠? 그지?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돈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물질, 그지? 물질을 중시하는 이인국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네요. 돈을 중시하는. 자, 소련군을 바라본 이인국 박사의 심리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고요. 오히려 아내는 답답하고 왜 그러지? 그지? 눈에 뜨기 싫어서 불도 안 켜고요. 자,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멍하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막연한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련군 입성을 대하는 이인국과 아내의 반응 보시면요. 자, 동조해요. 군중들에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동조한다. 그리고 이인국을 끌고 거리로 나가죠. 우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대열에 끼지 못하죠. 자,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얘기되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자기가 황국신민이라는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상범에 입원을 거절하죠. 그리고 간부들과 주로 어울리고요. 일본말을 사용해서 국어 상용에 가라는 표창까지 받았어요. 일본어를 주로 사용해서. 근데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하죠. 종이를 찢었어요. 그리고 돈을 모두에서 송금고에 돈을 숨겨두죠. 그 다음에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거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 밤이 익숙해서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딸이 굉장한 구경이 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 이야기를 들어놓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증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죠. 자, 이야기꽃만 피우고 있었어요.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와 다다비방에서 혼자 뒹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거니까 답답하고 초조하죠. 앞길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 위기, 고난, 시련이 닥쳤다라는 거죠. 극복할 수 없는 위기, 가로놓인 것만 같았어요. 자,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직불을 불어일으키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죠? 막연한 한 가지 기대. 자,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기대. 포기하지 않은 채 멍청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지은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없는 사람이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아요. 현재의 상황을 잘 넘기는 것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기회주의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반민족적인 성향. 요거 한번 체킹해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다시 오네요. 브라운시의 관사로 가는 거죠. 자, 작은 착수, 브라운시의 관사로 가는 겁니다.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관을 펼쳤습니다. 이 석관신문보다 과거에 상했던 거죠.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서 사회면으로 눈을 옮겼어요.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바둑돌 같은 굵은 확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기사. 자,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였어요. 이 외신기사가요. 아들은 또 소련으로 유학 보냈거든. 그래, 일단 과거를 회상하게 된 계기입니다. 요거 별표 하나 할게요. 자, 코어리로 내려온 안경을 올리며 눈을 부릅떴어요. 그의 시각은 활짝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영. 자, 아들의 환상이라는 건 소련으로 유학 보낸 거. 자기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다. 출신, 계급, 성분, 공산주의에서 굉장히 중시했던 기준이 어디 하나 부합될 조건이 있단 말인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 여기 계세요. 여기서 그때라는 건 소련군 주둔 시기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북한에서 지금 월남해가지고 6.25 전쟁 이후 자 자기 처세의 방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 너 그 노어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어요. 야 원시가 아들이면 원식이네요.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아가 또 편을 치지 않니? 자 이인국 박사 처세술의 가장 중요한 처세술의 핵심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죠? 그래서 언어 습득을 통해서 처세술을 키워갑니다. 자 그래서 언어 습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여기 동그라미 할게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